일정을 고려한 발표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뭔가 기류가 급변했다거나 기술적인 느낌도 조금 들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헌 발표를 갑자기 하시게 된 배경이 조금 더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3년 전에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중임제 개헌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연임제로 표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대위에서는 그 재임중 대통령은 해당이 없다고 누차 강조를 하긴 했는데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군부 독재 시대는 지났고 재임중 대통령의 연임 여부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을 하면은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주권자의 의사를 워낙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실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 과정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정치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름을 전제를 하고 또 입장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을 해가지고 억지 소리를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런 걸 우리는 대화가 아니고 시비 건다고 합니다. 싸우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임제는 그런 거죠. 중임이라고 하면 두 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퐁당퐁당이 가능하다. 퐁당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임제죠. 그러면 우리가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걸 도입해서 8년간의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중간에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 다시 하면 거의 국정의 안정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두 번 하게 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계에서 이건 중임이 아니라 연임만 하게 해야 된다. 이어서 한 번 더 하는 것만 하게 하고 나중에 떨어진다 다시 하는 건 허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그럼 연임,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냐,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걸 그냥, 언어는 그런 거죠. 우리 구성원들의 약속인데 그냥 그 언어의 의미대로 받아들여주면 되죠. 그걸 왜곡해가지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쪼가리를 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죠. 상대를 부정하고 제거하고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게 바로 계엄이죠. 말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100%다 갖겠다. 상대의 몫은 없다. 상대는 완전히 부정한다. 제거한다. 이 생각을 결국은 한 끝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생각 정말 바꿔야 돼요. 그냥 언어는 언어대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선의로,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연임, 이어서 두 번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두 번 하려고 연임 그러니까 그럼 세 번, 네 번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냐? 또 이렇게 곡해를 할 것 같아서 이건 두 번이다. 영 의심스러우면 개헌은 제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걱정이 되면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되지. 제가 마치 이걸 100%다 결정하는 것처럼 혼자 푸틴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억지, 왜곡, 조작의 대표적 사례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자는 소리를 언젠가는 하겠죠. 제가 저번에 대선 때도 명확하게 약속을 드렸고 공약했고 그 입장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중임이라는 의미가 중간에, 특히 미국 사례를 보니까 중간에 띄고
나중에 다시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 이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요. 한번 불신임 받아서 이제 그만해야죠. 근데 나중에 또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세대 변화도 좀 반영해 줘야 되니까 연임 이어서만 하게 하자라고 한 걸 바꾼 후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전에 제가 입장을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 극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개헌 얘기로 내란 극복 얘기의 본질이 흐려질 것을 우려해서 제가 일단 내란 극복이 먼저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은 어쨌든 이 얘기로 좀 주제를 옮겨가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내란 얘기보다는 개헌 얘기로 바꿔서 내란에 대한 관심을 좀 떨어뜨리고자 했는데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던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번 대선에서 쌍방이 대체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것은 이번에도 개헌하자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18 헌법 전문수로 이번에도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실제 속마음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두 번째로 4년 연임제, 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거 크게 이론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사원 국회 이관, 뭐 결선 투표 도입 뭐 이런 것 크게 이론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개헌을 하자. 단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한 사람은 본투표에 가서 국민투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을 하자. 어떤 내용이든 받아주겠다. 사전투표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나머지는 당시 여당 국민의힘의 모든 조건을 다 받아주라고 제가 우리 원내에 다 지시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결국 국민투표법 개정을 못하게 됐고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개헌 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가능한 대안은 대선 후보가 모두 개헌안을 공약하고 그 공약을 당선되는 사람이 국민이 인정해 준 거니까 그에 맞추어서 개헌하자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공약의 일환으로 좀 늦긴 했지만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그게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그 개정 당시에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더 맞다. 그건 왜냐하면 과거의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 의사는 현재 국민들의 의사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정치 도의상 그렇게 헌법에 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어기겠습니까? 그건 또 책임의 문제가 있죠.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추가의 어떤 혜택을 받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좀 의심을 걷어주시기를 우리 언론이야 대신 묻는 것이니까 이해합니다만 이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 국민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는 것은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유난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